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30 몇 번째 보고 있으니까 한 달 반은 보는 거예요. 53번째 편지, 양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는 68이실 때 73세 돌아가셨나요? 1163년 75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복권이 된 건 귀양사리에서 복권이 된 건 49번 68 68 장사의 장승상 집에서 답한 글, 이미 그러면 귀양처에서 나오신 거예요. 장승상의 집에 있으면서 장승상에게 보낸 편지 한 편을 봤었죠. 같은 집에 승상이니까 바쁘니까 편지로 주고받았던 거지. 여튼 양 교수에게 그대가 올곧은 가운데 올곧다. 강직한데 오히려 생각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어서 한마디 말 아래 모두 다 해결해 버리니 생각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다. 올곧은데 관직에 머물면서 강직하지만 또 부드러움이 있어서, 근데 그 부드러움이 무슨 부드러움이냐? 언하에 해결했다. 공부 인연으로서의 부드러움이다. 그러면 자기 욕심이라고 하든 그런 모양에 대해서 머무르는 집착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놓을 줄 아는 부드러움이 있어가지고 다 해결해버리니 이 일에 매우 뛰어나도다. 만약 간혹 올곧은 가운데 불법을 보살펴준 몇 사람이 아니었으면, 참 그 소수의 드문 몇몇 인연들이 아니었으면 부처님 법이 어찌 오는 날에 이르렀으리요. 그 소수 가운데 한 명이니까 칭찬이기도 하고 잘 살아라 이런 것도 담겨 있겠죠. 또한 반야의 근기와 성품을 지니지 않았다면 곧 이와 같을 수 없었으리니 참 좋은 일이로구나. 반야의 근기와 성품. 가르치심을 보니, 편지 쓰신 거 보니까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밑 없는 배를 젓고 구멍 없는 필이 불며 다함이 없는 공양을 베풀고 남이 없는, 생이 없는 이야기를 하여 다함이 없고 비롯함이 없는 무시무종이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시작점을 깨닫고자 한다. 그러면 정말 공부 다 돼서 앞에 하신 말씀은 아니려나요? 여튼 내년 봄 여름에 한번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지 보내온 모양인데, 다만 오셔서 이 낯가죽 없는 놈과 더불어 헤아려 보신다면, 낯가죽 없는 놈, 주석은 본분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와 같다. 낚아죽음, 뭐 당신을 지칭하는 건데, 그러면 한번 헤아려 봅시다. 반드시 이 이야기가 틀림없으리라. 또 받아보니 편지에 도호를 구한다. 도호, 이름이죠. 호. 불명 부탁드립니다. 때마침 함께 도호하려고 하니 이 뒤에 도호는 진흙으로 뒤범벅하다. 쾌연이란 이름이 법신을 향해서는 오히려 도호하다는 말. 쾌연 거사라 부르리라. 함께 도호하려 하니 뭔가 다른 한자로서 같은 음을 지닌 이제 그런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함께 진흙으로 뒤범벅하자.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구제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쾌연 거사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진정 노장이 이르시되 쾌연한 큰 도가 다만 눈앞에 있는지라. 진정 노장이 이르시되 진정 노장 진정 극문 노장이 쾌연한 큰 도가 다만 눈앞에 있으니 내 거리를 거침없이 활보하며. 그럼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거침없이 활보하며 가리켜, 막힘이 없다. 가리켜 전하면서 돌아감을 잊으려 한다. 가리켜 전하면서 돌아감을 잊으려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석이 흐름을 따라서 올라 돌아감을 잊음을 유라고 하고, 흐름을 따라 내려가나 돌아옴을 잊음을 연이라 한다. 유연. 곧 도가 천하에 전파함이다. 흐름 따라서 올라가고 또 흐름 따라 내려가는데 돌아감, 돌아옴을 잊는다. 쾌연, 그게 쾌연이다. 내 거리를 거침없이 활보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어찌 근심 걱정이든 기대든 이런 뭔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뒤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진정 극문 선사의 말씀인데 그거 소개하면서 너의 그러면은 도호, 불명, 쾌연은 요러한 말을 좀 염두해라. 가슴에 담아둬라. 내가 간신히 장사에 있으며 오래 머물 생각이니 15년 귀향살이 하고 지금 돌아왔으니까 뭐 계획 없다.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내년에 봄과 여름 사이에 그러면은 찾아와. 그대가 다른 날에 혹시 이곳으로 오신다면 조용한 숲이 적막하진 않으리라.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꼭 찾아온다는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고 앞에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한다. 깨닫고자 한다. 라고 하니까 다만 오셔서 이 낚아죽 없는 놈과 더불어 헤아려 보신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가 틀림없으리라. 여튼 14번 주석은 뭘 말하냐. 내가 간신히 장사에 있으며 오래오래 머물 생각이니. 여기에 대한 주석이
1155년에 12월에 석방되고 다음 해에 1156년 요 해예요. 그러면은 지금 68 정월 21일 날짜까지 구체적입니다. 매양으로 오실 때 장승상이 장사에 있으면서 어머니인 진국태 부인의 말씀을 따라 스님을 그의 집에 모셔서 여름 동안 공양했기에 구주계라고 말하였다. 표현을 장사구계. 여튼 그러면은 장승상이 이제 엄마가 국태 부인이 앞에 편지도 가르침을 받았었죠. 국태 부인도 요 큰 스님 그러면은 집에 모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이 장승상이 모신 모양입니다. 승상이라는 직책이 먼저 나서서 막 하기에도 좀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여튼 양 교수 이번에 공부의 정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발심은 분명하고, 그 다음입니다. 69 명주의 아유광사에서 답하다. 복권되시고 나서 또 황제가 소임을 주죠. 큰절 책임을 맡깁니다. 하지만 몇 년 못하고 황제도 가고 대종고 스님도 입적하시고, 황제 입장에서는 뭔가 그러면은 자기 이제 마지막 말년에 죽기 전에 뭔가 마무리를 좋게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도 해요. 누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추밀이 앞에도 자주 나왔는데 상자 이름은 뭐였죠? 여튼 모르겠구나. 이별한 뒤로 평상시 연을 대하는 곳에서, 인연 대하는 곳에서, 이별한 뒤로 평상시 인연 대하는 곳에서 바깥 경계에 의해 빼앗김을 받지는 않느냐. 요거는 주석이 이름은 소, 자는 중휘, 대해와 같이 기사생이다. 동갑이에요. 누추밀. 이별한 뒤에 바깥 경계에 뭔가 휘둘리지 않냐. 책상에 쌓여 있는 글을 보고는 바로 처리해 제쳐 놓느냐. 책상에 그러면 뭐 공무가 쌓여 있겠죠. 바로바로 처리하냐. 이런 걸 막힘이 없는지를 묻는 걸로 보이고요. 사물과 마주 대할 때 능히 움직이냐.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은 나지 않느냐. 이 일을 몸소 깊이 파고들어도 잡념은 없느냐. 그러므로 황면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헛되이 과거법을 취하지도 말고 미래 일을 탐착하지도 말며 현재에 머무는 바도 두지 말고 삼세가 다 공적한 줄 철저히 알아라. 삼세가 다 공적한 줄 철저히 알아라.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 건데, 지나간 일의 선악을 반드시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를 반드시 해라. 헤아리면은 도에 장애만 될 뿐이다. 그러면은 책상에 쌓여 있는 글들을, 업무를 바로 처리해
제쳐놓느냐가 또 포인트예요. 잘하고 못하고 미련을 헤아리지 말아라. 다가올 일은 따져서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는 일들도 그러하고 마음에 담아둔즉 몹시 혼란스러워지느니라. 광란하다. 현재의 일이 눈앞에 이르거든 거스르거나 따르더라도 또 개의할 필요는 없으니 개의치 말아라 할 때 그 개의인데 한자로는 지금 착의 뜻을 착하지 말아라. 개의한즉 마음이 어지러워지리라. 다만 모든 것을 때에 맡겨 연을 따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자연히 이 도리와 딱 맞아 떨어지리라. 거스르는 경계, 역경은 쫓아버리기 쉬우나 때려잡기 쉬우나 따르는 경계는 없애기 어렵나니. 따르는 경계는 뭔가 순탄하면 이거는 경계가 경계인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없애기 어렵나니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다만 참을인 자 하나로서 잠깐 부모 섬기듯 잘 돌보기만 하면 바로 지나가 버리거니와 버리는데 순경계는 그야말로 네가 피할 곳이 없으니 마치 자석이 쇠와 서로 짝함과 같아서 피차 모르는 결에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경계인 줄도 모르고 이미 한 덩어리 돼버린다. 그런 경계는 참으면 되고 역경계는 눈곱만한 것도 다 거슬리니까 모르고 지나치지를 못하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서 지옥이고 순경계는 그런데 피할 곳이 없다. 모른다. 감정 없는 물건도 정이 없는 물건도 무정물 그러할 진대 하물며 현행하는 무명인 무명 그러면 어리석음 탐진치 가운데 치 온몸이 그 속에서 살림살이 지음이야. 살림살이를 지음이야. 뭐라고 해야 더 자연스럽죠? 무정물도 오히려 그러한데 어떻다? 역시나 순경계에 한 덩어리 되는 걸 놓치고 하나가 되는 판에 현행하는 무명인 늘 돌아가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무명인 온몸이 색수상행식이 그 속에서 살림살이 지음이야. 말할 것이 뭐가 있겠냐? 무명 속에서 이 경계를 당하면 지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결에 그가 너를 끌어다 그물에 쳐 넣어 버리니 오히려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구한들 이미 어렵지 않겠냐?
그런 까닭에 예 조사님께서 세간에 들어도 세간 벗어나기를 남은 바가 없게 하라고 하심이 바로 이런 이치이니라. 세간에 들어도 세간 벗어나기를 남은 바가 없게 하라. 세간에 있으면서도 뭔가 흔적 없이 세간 벗어나는 것과 다르지가 않게끔 그렇게 뭔가 남은 바가 없게 하라. 바로 이런 이치이니라. 근데 지금 공무 보는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나란 일 하는 제가자인데 그래도 이런 얘기 하실 정도면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일 것으로 보이고요. 편집하는 누추밀이. 그런데 역경계는 걱정 안 한다. 너의 그럼 안목에서 순경계는 조심해라. 근세의 한 종류는 수행에 있어서 수행하는 한 부류들이 방편을 잃은 이들이 흔히 현행하는 무명을 참이라 고집하여 세간에 듬이라 여기고 세간에 들어감이라 여기고 곧 출세간법을 가져서 억지로 짜 맞춰서 부처님 법을 갖다가 억지로 짜 맞춰서 세간 벗어나기를 남음이 없게 하는 일로 삼나니 가히 불쌍하지 않은가. 예로부터 서원이 있는 이는 즉시 알고서 물리쳐 틀림없이 주인이 되어 저에게 그런 부류들에게 끌려다니진 않았으리라. 그러기에 정명께서 유마거사가 부처님께서 증상만인을 위해서 하고 음욕심 하고 화내고 어리석음을 여의어서 해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상만인을 위해서 그런 말 하신 건데 만일 증상만이 없는 이라면은 부처님께서 하고 화내고 어리석음의 성품이 바로 해탈이다고 말씀하셨다 하시니 혹여 이 허물을 면하려 한다면 역순의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야지만 비로소 증상만이라는 이름 자를 때 버리려니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세간에 들어서 영양 있는 놈이라고 하리라. 위에서 말한 바는 다 나의 평소에 겪었던 것이니 지금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수행하노라. 나도 지금도 그러면 이렇게 시간 보낸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러 편집받는 요 누추미를 위해서 너스레를 좀 떠시는 걸 수도 있고 일부러 이런 모양 지금 이미 60대 후반이시니까 쓰고 안 쓰고 그런 입장이 아니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원컨대 그대께서는 기력이 강건함을 틈타서 다만 이 삼매에 들지어다. 기력 있을 때 내 동갑이라고 앞에 나왔으니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삼매에 들지어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밖에 때때로 조조스님의 무자를 끄집고 가서 오래오래 잘 익히면 자연히 무심하여 새까만 무명을 깨뜨리게 되리니 바로 끝에 이르는 곳이리라. 그래서 잠시 다시 보면 누추밀에게
장주는 편지 받는 사람은 대스님과 동갑내기 친구인 까닭에 일찍이 스님에게 개송을 올렸다 하면서 개송이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예전부터 세간의 힘든 일을 함께 하였더니 요 노추밀이 쓴 거죠. 이별한 뒤의 삶도 여러 가지가 정말 그러하네. 예전부터 세간의 힘든 일을 함께 했더니 이별 뒤의 삶도 여러 가지가 정말 그러네. 그러면은 뭔가 내가 깨닫기 전과 후를 표현을 한 걸로 보이고요. 백발이 그래 그 절개를 꺾는단 말인가. 큰 숲은 옛 모습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뻗쳐 있네. 큰 숲은 옛 모습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뻗쳐 있네. 밑에 설명이 큰 숲, 대림은 요 노추밀과 더불어 대스님이 같은 기사생이기 때문이다. 기사생이랑 이 대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자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름은 속, 자는 중이 여튼 간에 그래서 그 백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 나이 들고 나서 보낸 일찍이 스님에게 개송을 올렸다. 일찍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여튼 예전부터 세간의 힘든 일을 함께 했더니 이별한 뒤의 삶도 여러 가지가 정말 그러하네. 백발이 그래 그 절개를 꺾는단 말인가. 큰 숲은 옛 모습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뻗쳐 있네. 뭔가 제 자신의 기상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답을 하실 때 이별한 뒤로 그러면은 이제 중의적인 것 같아요. 대종고 스님하고의 이별도 있고 그러면은 귀양살이를 할 때 이별을 한 거든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이전의 삶과 또 지금의 입장이 그렇게 구분을 짓는 이별한 뒤로 평상시 인연을 대하는 곳에서 바깥 경계에 의해서 빼앗김을 받지는 않느냐 쭉 이런 이야기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그 마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과거가 아니라 역경계는 걱정 안 하지만 순경계는 피차 모르는 결에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무명은 조심해야 된다. 무엇이 무명이냐? 순경계하고 찰싹 갖다 붙는 게 무명이다. 다른 거 무명 아니다. 역경계를 잘 지나가고 잘 인욕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은 이제 무명을 벗어났다라고 안 한다. 무명은 순경계를 당했을 때 자기 점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근세의 한 종류는 수행에 있어서 방편을 잃은 이들이 흔히 수행의 방편을 잃어버린
이들이 현행하는 무명을 참이라 고집하여 무명을 참이라고 고집하고 실제 하는 것으로 고집하면서 세간에 입세간 들어간다. 세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또 출세간법을 가져서 억지로 짜맞춰서 세간과 출세간의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수행자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세간법을 가져다 억지로 세간 벗어나기를 남음이 없게 하는 일로 삼는다. 세간 출세간을 다 유의법으로 보고서 선을 그어놓고 요러요러한 것이 실제 하는 무명이고 세간이고 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세간이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출세간이고 예로부터 서원이 있는 이는 즉시에 알고서 물리쳐 그러면 이런 뭔가 뭐 서원이면은 우리 사홍서원 대표적인 거지만 처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에 뜻을 두고서 제대로 수행하는 자라면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물리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정명께서 유마거사가 부처님께서 이제 탐진치 이제 음하고 또 화내고 어리석음을 탐진치를 물리쳐야 해탈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증상만인을 위해서 하신 거고 만약 증상만이 없는 이라면은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성품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탐진치를 없애고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증상만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고 다 그 수준에 그 눈높이 맞춰서 하신 말씀이지. 그럼 이제 편지 받고 있는 노추미 너도 그럼 탐진치를 없애는 데에 꽂혀 있고 그러면은 없애고 나서 고요하고 뭐 욕심도 없고 수행 잘 되고 그건 다 순경계다. 무명이다 무명. 역순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야 증상만이라는 이름자를 떼버린다. 이름표 뗀다. 이렇게 해야 영양 있는 놈이다. 여기까지 말한 것들이 다 내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수행하는 거다. 탐진치를 때려잡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역경계든 순경계든 간에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 이제 거기에 취하는 바가 없다. 뭐 이런 말씀. 노주밀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같은 해입니다. 아유광사에서 평상시 공부를 앞편지에서 이미 적지 않게 갈등하였으니 평상시 공부를 앞편지에서 이미 적지 않게 갈등했으니 그러면 너가 평상시 하는 공부에 대해서 내가 실컷 잔소리 했으니까 대편지에서 단지 예전과 다름없이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사물이 온즉 그와 더불어 주고받고 하며 그 인연이 연을 늘 당함에 마주함에 자연히 사물과 내가
하나 같으리라. 예전과 다름없이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사물과 내가 하나 같으리라. 곧 어깨서 걸림없이 툭 비워 가고 머금에 맡겨 고요히 비춰 그 원류를 근원을 훤히 깨달을지니. 몸소 깨달음을 말한 즉 증득함을 몸소 그럼 보인다 말한다. 사람에게 보일 순 없겠지만 이치를 말한 즉 몸소 깨달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말을 쉽게 다듬으면 옛사람, 옛 성인들께서도 걸림없이 툭 비워서 가고 머금에 맡겨가지고 고요히 비춰 그 근원을 훤히 깨달아서 몸소 깨달을지니. 그 근원을 훤히 깨달을지니 몸소 깨달음을 말한 즉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니와 이치를 말한 즉 몸소 깨달음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 이치를 말로 아무리 해본들 직접 증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라고 고독께서 옛 성인들께서 하셨으니 몸소 깨쳐 스스로 얻은 곳은 끄집어내어 사람에게 드러내 주려야 줄 수 없다. 오직 직접 깨쳐서 직접 얻은 이라야 우연히 눈앞에 조금만 드러내어도 피차가 바로 묵묵히 마음이 통하리라. 아는 사람들끼리는 묵묵하게 마음이 통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못 본다. 가르치심을 보니 이로부터 사람에게 속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는데 공부를 잘못하지 않았음이로다. 잘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큰 틀이 바로 이미 바르고 큰 틀이 이미 바르고 칼자루를 이미 얻었다면 마치 소를 잘 치는 사람과 같아서 굿비를 항상 손안에 둔다면 어찌 사람의 농작물을 건드리겠는가? 내 업식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위험할 일이 없다. 문득 곱비가 풀려버려 콧구멍을 더듬어 찾을 데가 없으면 평원의 얕은 풀밭에 마음대로 종횡하리라. 문득 곱비가 풀려버려 콧구멍을 더듬어 찾을 데가 없으면 이러면은 이제 지금 공부 잘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러다가 뭔가 그래도 시절 인연이 있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뭔가 크게 맛보실 일이 그래도 있을 것 같으면 평원의 얕은 풀밭에 마음대로 종행하리라. 자명 노인께서 자명노인은 분양선소의 제자라고 되어 있네요. 사방으로 놓아버려서 가로막지 말고 팔면에 걸림이 없이 마음대로 논일지니 사방팔방으로 자유롭다. 거둬들이고자 하면 오직 곱비만 거머쥐면 될 뿐이다 라고 하셨다. 아직 이처럼 되지 못했다면 마땅히 곱비를 바짝 잡아당기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기까지 하면서 젖어들게 하라. 공부가 이미 익은 바에는 자연히 방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되리라. 공부는 급하게 해서도 안 되나니
급한즉 초조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고 또한 느리게 해서도 안 되니 느린즉 막혀 흐리멍텅해지니라. 마음 놓아버림과 마음 붙잡음이 모두 어긋난지라. 비유하자면 칼을 허공에다 닥치는 대로 휘두르매 미치고 미치지 못함은 따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비유하자면 칼을 허공에다가 닥치는 대로 휘두르는데 이 칼이 그러면은 맞고 안 맞고는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 놓아버림과 마음 붙잡음이 양쪽이 다 어긋난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이 통할 만한 입장이니까 하시는 거죠. 노주밀 지금의 공부의 입장이 더 막 용을 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다 됐으니까 손 놓아 버리고 그래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라. 굳이 말로 하자면 옛날 엄양 존자가 조조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조조가 놓아버려라 라고 하셨다. 병하착 엄양이 이르되 이미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시는지요? 라고 하니까 조주께서 놓아버리지 못하거든 짊어지고 가버려라 라고 하시니 엄양이 말끝에 크게 깨달았다. 또 어떤 스님이 고덕에게 묻기를 하기니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자기도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은 지금 참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묻는 거죠. 적당히 자기 궁금증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제식이 방편을 쓰시겠지만 고덕해서 노승도 역시 어찌할 수 없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죽는다 그런 거기까지 이제 차 올라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묻는 건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다. 그래서 뭐라도 나무 조각이든 구조할 만한 뭐라도 좀 던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님이 이르되 여기서 끝난 거고 나도 노승도 역시 어찌할 수 없네 라고 하였다. 스님이 이르되 요 노추밀이 편지에 하기는 배우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거니와 화상께서는 큰 선지식인데 무엇 때문에 또 어찌할 수 없나니꼬 앞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큰 선지식인데 그러면은 왜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미 그러면 해 마친 입장에서 좀 살려주시지. 고덕께서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바로 너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뽑아버릴 것이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미안한데 도와줄 수가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너가 지금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하지 못한다. 그딴 소리도 못하게 내가 나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할 건데 내가 참 지금 그러지를 못하네.
스님이 말끝에 크게 깨달았으니 두 스님의 깨친 곳이 왜냐면 여기 조주 스님한테 묻고 들어왔던 학인이든 요 고덕에게 또 역시나 이제 물어왔던 학인이든 결국 말끝에 크게 깨달았으니까 이러한 두 스님이 깨친 곳이 바로 누추밀의 미한 곳이며 네 했다. 네가 지금 눈이 가린 곳이다. 누추밀에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스님의 물은 곳이다. 법은 분별을 쫓아 생해가지고 오히려 분별을 쫓아 사라지니 분별 쫓아서 생해가지고 분별 쫓아서 멸한다. 법은 그 분별하는 법이 사라지면 법은 생하고 나고 사라짐이 없느니라.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병은 이미 다 하고 다른 증후도 모두 생기지 않은지라 큰 틀이 가까워지니 참으로 점점 힘을 덜게 되리라. 병은 이미 다 하고 다른 증후도 모두 생기지 않은지라 또 잘못된 도로 빠지지 않고 지금 그럼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큰 틀이 가까워지니까 참으로 점점 힘을 덜게 되리라. 청컨대 오직 힘 덜리는 곳으로 나아가 놓아버려 한없이 비워버리면 호련히 의성어인가 봐요. 쥐 하는 순간 깨치고 꽉 하는 순간 끊어버리면 그만 일이니 아무쪼록 꼭 힘쓸지어다. 한자로는 뭔지 따로 좀 표기가 없어요. 쥐 꽉 하는 순간 끊어버리면 된다. 아마 뭐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쓰시지 않았나 싶어요. 누추밀에게 두 번에 걸쳐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막 혼내키고 그런 거 아니고 연세도 그러하고요. 69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막 앞에서처럼 크게 막 또 칭찬하는 결국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앞에는 막 뭐 좋을 땐 뭐라고 하셨죠? 뭐 폴짝폴짝 뛴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혼낼 때도 가차없이 혼내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이 누추밀이 또 입장이 이미 이제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기도 하겠지만 귀향살이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회양하시는 거니까 아유광사에서 뭔가 훨씬 좀 정제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추밀이 언제 한 번씩 계속 나왔는지 제가 상자 이름하고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천천히 찾아보고 앞에 장시랑이 어젠가 정법안장 대종고 스님께서 엮으신 정법안장 가지고 뭐 충국사의 이야기는 왜 들어가 있으며 뭐 등등 이런 시비를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었죠.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그 귀향사리를 가실 때 이 대종고 스님을 이 장시랑
장구성의 물이라 주청하여 의복과 개첩을 빼앗고 형주에서 15년 동안 귀양을 살으셨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다 한꺼번에 숙청을 당한 거기는 한데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 장구성이 대표였던 모양입니다. 이 장구성이 이제 장시랑이 대종고 스님께도 그렇게 그럼 자기 깨달았다고 큰 소리치고 뭐 스님이 엮으신 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도 할 정도가 하면 그러한 성품이면은 이제 궁궐에 있으면서 뭐 얼마나 이제 올곧게 정치를 나란 일을 잘 했을지는 몰라도 밉보일 만한 성격이긴 했을 것 같아요. 황제의 명으로 아유강사 주지가 되셨다. 11월에 그러면은 1156년 68말 가가지고 아유강사 주지 다시 하시고 그때 또 번창해가지고 대중들이 또 2,000명이 넘고 또 크게 한번 이제 종지를 크게 펼치셨어요. 주지 소임을 근데 몇 년 안 사시고 내려놓으셨다. 73에 내려놓으셨으니까 만으로는 지금 몇 월일지는 몰라도 봄이라고 돼 있네요. 봄이니까 만 4년, 햇수로는 5년인데 그러고는 이제 주지 내려놓으셨어요. 황제는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고 스님은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75세.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